저는 좀 적어놨는데요. 어,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 이야기다 보니까 기독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NTA에서도 크리스찬 기업가의 마인드를 따로 배우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네, 그런 걸 따로 배우는 건 없습니다. 따로 배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팀프로십이라는 부분이, 어, 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산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서로 섬기고 함께 살고 혼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동료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단일성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과 굉장히 일치가 돼요. 그런데 또 완벽 100%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저희는 훨씬 비즈니스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런 마인드셋도 많이 강조하고요. 그래서 일치하진 않지만 저는 팀프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강의식으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NTA를 하면 되겠네요. 이런 주옥 같은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야, 네. 어느 학교 네. 출신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제대로 배웠네. 아우, 아, 저기, 마인드셋 얘기 나왔는데 혹시 무슨 마인드셋이죠, 손학생? 교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네, 학교에 재밌게 정말 훌륭하네요, 나무아숲 학교 학생들이. 네. 야, 무엇보다 네. 부릅니다. 저는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삶의 가치를 이제 여기에 와서 처음 맞닥뜨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에 빠지다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미워 죽겠는 팀원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난생 처음 하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까지는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참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몸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데, 제가 이제 레인 관련된 분들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알게 되고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 보니까 물론 이제 모든 코치들이 크리스찬들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작동되는 방식이 약간 선교단체 같은 느낌이 나요. 맞아요. 제가 지금 너무 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아까 코치들도 팀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토 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교사의 학습 공동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팀 코치들이 우리도 먼저 팀이 이뤄되고, 우리 코치들끼리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사상가가 있나요? 교육 이론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레인을 시작하고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떤 사상가를 떠올리라고 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런 사상을 따르고 또 이런 인물의 철학을 따르자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티를 이제 가지고 있는 팀 코치들은 당연스레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팀을 같이 꾸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팀 코치도 있지만 영향을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파커 팔머라고, 네. 네. 미국의 레이는 기독교 대학이었어. 파크. 이제 그분도 교사 공동체를 굉장히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성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제가 MK
스페인 갔을 때도 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호세 마리아 이제 신부가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이야기했다. 예, 그래서 재미없어도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철학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마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그죠. 그 MT의 정신을 또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게 또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과 가깝고 그 공동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질문들 좀 있어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제가 네. 실질적인 질문을, 예, 예, 수반 학생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난로 씨의 가방 사업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가방, 어떻게 가방 사업을 하면은 계속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필리핀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하는 거지? 도대체 어떤 가방 사업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거는 MTA 들어와야 이제 함께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지금 답하기는 좀 그러면 MTA 길 것 다녀야 같습니다. 하나요? 제가 수아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연락. 아, 영업 비밀. 약간 번호를 따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난로 선생님이 아주 이쁘시더라고요. 나 진짜. 네. 잘 편집해 주세요. 네, 이거 농담이고요. 우리 마르코 씨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실제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레인이 이제 실제 사업도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설립하고 나서,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선 재무나 회계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은 사람들은, 이 사업이나 프로젝트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실제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이론이나 공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제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 이런 건 어떻게 습득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재무나 회계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이 실전에서 프로젝트하고 사업만 한다고 익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레인에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합니다. 네, 일단 doing이 먼저예요. 그건 doing.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희는 뭘 가르쳐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첫날부터 돈 법니다. 네, 뭐든 해서라도. 그래서 일단 doing이 먼저고요. 그거는 너무 명확한 순서여서 저희가 doing이 먼저인데 하다 보면 그대로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학을 부전공하다 보니까 경영학 원론 막 배우고 회계학 원론 배우는데 다 잘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내가 왜 보여야 되는지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배우는 돌리는 수업은 저희가 하진 않아요. 네, 하진 않고요. 그 대신 1학년 끝날 때 평가 지표에 이런 거를 작성할 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직 서브젝트라는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회계라는 게 있단다. 이런 동영상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궁금하면 어드바이저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한테 물어봐. 까지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무제표? 뭐 이런 얘기를 주워 듣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거를 다 짜야 돼요. 1년 끝났을 때 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에비던스, 그러니까 증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니네 서로 잘했는지 평가 이게 아니라 아까 팔콘이라는 거기에 되게 자세한 가이드들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평가해 라는 내용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회계, 법, 테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서브젝트라고 해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대신 특강을 해주거나 하진 않고 어드바이저라는 존재만 있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1년차는 다 헤매요.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라고 해도. 그래서 나중에 나 평가해야 되는데 에비던스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는데 실제로 doing을 안 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네, 뭘 해본 친구들은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근데 재무제표를 써서 만나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데 뭘 쓰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쓸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doing이 저희는 확실히 먼저고요. doing이 먼저인데 그것들을 하면서 재무제표 그 해가지고 뭐 손익계산서를 계산하고 그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러한 자세한 사례는 난로가 좀 더 설명을 더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할 때 세금 계산서란 게 필요하네? 이제 이걸 음. 알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고, 또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네 하고 작성을 실제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 어드바이저, 아까 존이 얘기해줬던 세 파트 중에 이제 회계 어드바이저에 찾아가서, 이 세금 계산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또 가이드를 이렇게 또 해주고, 또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라는 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네,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를 정말 거래다운 거래, 그리고 계약다운 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맺어갈 수 있기까지는 그 어드바이저라는 존재와 함께하고, 그 전에 레이너들이, 이 프로젝트를 정말 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면, 이 계약서가 필요하네?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네?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또 더 디테일하게 해보는 그런 수순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아는 것보다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역시 이 모든 학습하는 방식들이 구성주의식 방식이고 이렇게 스스로 부딪혀가면서 이제 배움을 스스로 배워가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배우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점만 찍어줘요. 그래서 1학년 끝날 때까지 법인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재무제표를 제출해라. 바로 이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찍어줘요. 네. 근데 법인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막 서칭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다 그게 보면 1학년 끝날 때까지, 예. 그 주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걸 배워가는 것 같고 그 전문가들이 행위 주체성은 개발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아니고 1학년 지날 때 이런 친구들 있겠는데요. 왜 가르쳐 주지도 않고 평가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있습니다. 항상 있고요. 네. 팔콘에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한국 친구들은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팔콘을 막 분석을 하면서 입학하자마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하는데 전혀 보지도 않고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다 존재합니다. 네. 네. 일단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이는 네. 친절하게 말해주진 않으니까 네, 그 스스로 1학년 때, 찾아야죠. 네. 1학년 때 법인 만들면, 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뭐, 4학년 때,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 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그 팔콘 모델이라는 그 지표가 아까 이제 유럽의 그 대학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1년에 그 마치고 나서 이 평가를 하는 요 지표 내용들 안에 법인, 아까 그 기술에 관한 그리고 또 뭐 회계적인 부분, 또 법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관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렇게 학년별로 그 파트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팔콘 모델이라는 그 지표가 연차별로 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차별로 그 과목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렇게 뭐 1학년 때 꼭 이렇게 법인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동체에 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목표점이 있고 또 이렇게 개인의 학습에 관한 부분에도 그런 목표점이 있어요. 이제 기업에 관한 부분이 이제 법인 설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목표들이 이제 연차별로 있고 그 내용들을 사실은 1년을 그냥 막 보내다가 마지막에 그 지표를 가지고 갑자기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치 좀 중간고사처럼 네,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한 학기제 저희가 학기제는 아니지만 텀이 한 학기 정도 마치면 중간 평가를 합니다. 이때 이제 팔콘 모델을 가지고 어떤 중간 평가를 매기고 이때는 뭐 점수를 부여하진 않고요. 그냥 신호등을 켜요.
우리 이 볼은 빨간 볼이네. 이 부분을 이렇게 더 노력해야겠다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 부분을 잘 음.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팀이 같이 세워서 최종 평가 때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거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궁금할 것들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레인이 3년 차가 되고 있어서 4년 차 되고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안정성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애를 이렇게 실험해야 되나 싶을 마음도 있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 가지는 한 3년 됐는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거 3, 4학년쯤 됐는데 어떻게 역량이 있고, 이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는 안트러프러너십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아까 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팔콘 모델이라는 게 결코 목표는 아니에요. 가이드이자 지표이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지표들, 수익이나 고객 방문 수, 이런 게 목표치처럼 제공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절대 거기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최소 기준이고, 당연히 그 이상으로 해야 돼, 이제 라는 것이 이제 가이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팔콘 모델은 결코 목표가 아니고 지표인데, 그러다 보니 그 행위 주체성, 아까 스터도 나그네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위 주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좀 입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익숙하고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 더 잘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입학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 부족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라고 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이 만나서 팀을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교육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좀 대안학교와 공교육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나는 일반 대학에 가지 않을 거야. 아까 수아님도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좀 입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좀 이렇게 난 배우기가 어려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움을 이제 이어왔고, 사실은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변화한다는데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라는 이 회의감으로 또 레인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학을 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대학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턴 스쿨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대학 다니다가 간 친구도 있고, 또 회사에 일하다가 또 온 친구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러면은 그 행위 출장이 없는 친구가 지원을 해서 뽑힐 수가 있습니까? 배우고 싶어요. 네, 저희는 행위 주체성이 현재 있냐 없냐보다는 얼마나 의지가 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행위 주체성이 없는 친구들 없다는 편은 좀 그렇긴 하지만 부족했던 친구들이 입학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 입학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입학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위 주체성이 좀 부족했는데 그 친구 같은 사실 부모님이 더 강제로 원했어요. 넌 여기 가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이 좀 그래도 나도 그러면 있으면 좋겠지 하고 왔고, 저희도 그래도 할 의지는 있네 라고 했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체성이 없으면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엄청 키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부족한 친구들이 어렵지만 의지가 있으면 또 그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이뤄내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렇죠. 팀이 너무 힘들어요. 예, 스스로가 바로 먼저 서야 되거든요. 자기 행위 지체성에 서야지 팀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팀에 너무 영향을 크게 주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지의 문제더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그리고 부족해도, 그 인터뷰 과정에서도 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이 친구가 현재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성적도 보지도 않고 뭐 다른 걸 보지 않지만 그 강력한 의지를 봅니다. 네.
좀 부족해도 의지가 있으면 팀 학습이기 때문에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짱쌤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 한때 대한대학 중에, 한국에서 사생했던 대한대학 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학교를 소개를 오랜 기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있던 학교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지향하는 점과 MTA가 지향하는 점이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2015년, 14년 그즈음에 이제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보내시는데, 그 대안학교 보냈던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대학은 절대 대학을 안 가려 한다. 그들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그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의식이 있거나 성취활용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대학에 꿈꿨던 것도 원대했으나 그리고 연결되었던 교수님들과 실제적인 기업가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왔던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대한대학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더더구나 대한 학교들조차도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조차도 대한대학에 대한 전혀 어떤 그런 방향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있는 고등학교를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랩들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이 거기서 실험적으로 사회와 연결해서 기업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힘드니까 졸업생들이 가서 졸업한 이후에 와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생각했었고 이것이 팀 창업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이제 저는 있는 학교들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물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소명학교도 이야기를 했었고 높은 뜻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 MTA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울 레인이 뛰어넘어야 될 숙제가 뭔가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엄청난 질문을 주셨네요. 마지막에. 일단 저도 되게 많이 이 과정들을 한국에 도입해서 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대안학교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연장선. 뭐 내가 다녔던 학교랑 제일 닮은 학교가 여기여서요. 내가 하던 걸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대안학교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근데 일반 대학교 하면 더 재미없어 보이고 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 되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짜여져 있는 걸 한국에 도입한 케이스잖아요. 여기서 같이 막 아까 얘기하셨던 그 대학처럼 없던 모델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해외에서 핀란드에서 거의 30년 넘게 해왔고요. 스페인에서도 한 10년 넘은 것들을 저희가 한국에 도입했던 과정이다 보니까 그 한국의 맥락에서 얘기하던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의 연장선으로 한 대한대학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결이.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르고 이미 좀 정리된 부분에서 온 그게 좀 장점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좀 안정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검증됐고 어느 정도 수정됐고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한 이 로켓 모델이라는 것도 그 스페인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팔콘 모델을 변형해서 운영했던 거를 저희는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좀 정리가 돼 있고 검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험적이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안학교 연장선이 아닌 게 특징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오는 니즈 중에 하나가 대학을 못 가서 오는 친구들 솔직히 있었어요. 예. 한국에 있는 나름 얘기하는 이 주류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약간 도피처럼 오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예. 도피처인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또. 저희는. 아까 되게 좀 저도 말씀 주신 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라면 저희는 같이 끌어올리고 같이 뛸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저희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레슨이었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의지 없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예, 회복에, 치유라는 부분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확대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같이 파트너를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기독교 기반으로 학교 밖 아이들을 하는 기관인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수업을 했었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레인에 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쉽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꽤 치유를 받은 상태에서 와야 돼요. 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그 아픔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레인에 입학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게 저희 한계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마음의 치유, 안정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성장하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존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마음이 아픈 친구나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은 저희가 못 봤더라고요. 예. 그건 단순한 의지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의지, 팀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의지가 강력히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아, 나는 기존에 좀 그렇게 살던 건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라고 나이브하게 온 친구들이 안타깝게 떠났어요. 예. 이게 팀으로 같이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본인이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환골탈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친구일수록.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은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예, 상당한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강한 의지와 마음의 치유 정도는 있는 상태로 입학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 한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만들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미 짜여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커버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품아, 세상을 품는 아이들의 명선지 목사님하고는 그거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인은 어렵지만 프리레인 아니면 세품화의 이 MTL 전문가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연장되는 질문인데, 네네. 제가 요번에 그 오픈하우스 가보니까, 저희 땡땡 학교 이웃 학교인 이웃학교 학생, 졸업생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보니, 한 학기 정도로 아예 그냥 와서 수업을 위탁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현재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 교사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사실 저희 학교도 관심이 있고요. 그런 어떤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면 이제 뭐 한 학기 단위인지, 1년 단위인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협의가 되는 건지, 좀 그런 거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굉장히 사적 질문 같은 느낌도 들긴 드는데요. 우리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많이 관심 가질 거예요. 네, 다들. 땡땡 학교에서 지금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아니, 그거 같은. 지금 그 협의 과정뿐 아니라 돈을 얼마나 드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협의 과정 속에서 얘기해야겠죠. 지금 어떻게 네. 얘기하시겠어요? 네. 사실 이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한 학기 이제 한 과목을 맡았었는데 그때 뭐 다른 고등학교에 수업을 시작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리크루팅의 시작이었어서 이제 또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또 저희도 궁금했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좀 이렇게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발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는데요. 레이너들이 그때 이제 이유 학교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만났던 그 이유 학교 친구들이 레이너가 되고 그 레이너들이 이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유 학교뿐만이 아니라 수원에도 이제 땡땡 기독학교가 있는데 그 기독학교와 이제 다 이게 땡땡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다른 또 신생으로 그 원천 쪽에 있는 원천 땡땡 또 그쪽에서 네. 그쪽에도 이제 수업을 나가는 등등 레이너들이 이제 직접 수업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팀 코치들이 직접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는 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레이너들이 고등학교와 수업을 하는 다른 방식의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 3년 만에 그렇게 지금이면 엄청 성과한 것 같고, 사실 지금 MTA의 서울 레인에 우리 아까 말했던 이유학교, 이땡땡 학교, 또 대표적인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땡땡 학교, 아까 원천 땡땡 학교, 그리고 수원, 그리고 드림이는 땡땡이 아니네요. 학교 등에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가 있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픈 개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저희가 어떻게 그 다양성을 또 극복하고 포용해야 되는지 정답을 막 이렇게 내려가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는 게 지금 레인 서울의 과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저도 그렇고 난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기독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오픈마인드로 기독교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